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식이생리학 중에서 제6장 안구운동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안구혜선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보통 이제 각막에서 장막정점에서 12에서 13mm 뒤쪽에 요 부분을, 요 점을 가상의 점으로 안구혜선점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리스팅 면이라고 가상의 면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3개의 축, XY축을, XYZ축 3개의 축을 기준으로 단한 운동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S축을 보면은 좌우로 관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위쪽으로 보게 되면은 올림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은 내림이라 합니다. 올림, 내림 이런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Z축 기준으로 상하로 관통을 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요 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안쪽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안쪽 돌림, 바깥으로 돌아가면은 가쪽 돌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뒤로 이제 관통하는 Y 축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요 각막 정점에서, 각막 정점이 아니라 각막의 12시 요 기준 선을 해가지고 코 쪽으로 돌아가면은 내외선, 그 다음에 귀 쪽으로 돌아가면은 외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다시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코 쪽이죠, 그죠? 그러면 안쪽 돌림, 눈이 바깥쪽으로 들어가면 가쪽 돌림, 위로 보면은 올림, 밑으로 내려보면 내림, 12시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각막 12시 방향, 코 쪽으로 돌아가면 내외선, 귀 쪽으로 돌아가면 외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양근은 총 6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6개 근육을 일단 그림을 보고 책을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 보면은 위고등근이라고 이래 있습니다. 위도고등근. 그 다음에 아래고등근 보이시죠, 그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뒤쪽으로 안쪽 고등근이 있습니다. 요 안쪽 고등근 여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쪽 고등근, 가쪽 고등근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총 4개의 고등근이 있거든요. 아래, 위, 안쪽, 가쪽, 이렇게. 요 근육은, 고등근 4개는 요 시신경 구멍 근처에서 총근류, 예전책에는 총근류라는데 공동 힘줄고리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실타래처럼 묶여 있습니다. 이 묶여 있는데 이게 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4개의 고등근이. 그 다음에 그 외의 근육이 빗근. 빗근은 보시면은 요 근육인데 여기 도르래라는 뼈가 있습니다. 여기서 걸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요 부분을 보시면은 요겁니다. 이렇게 쭉 가가지고 요 도르래 할차 있죠, 그죠? 이 할차를 하거든요. 예전책에서는 이 도르래입니다. 요게 요래가지고 위고등근 아래로 들어가서 공막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눈물 주머니 부근에서 기시하는데 시작을 해가지고 아래 빗근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쪽 고등근 안쪽에서 이렇게 공막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이제 아래 빗근은 놓아있지 않죠, 그죠? 아래 빗근은 놓아있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요러한 6개의 외양근을 지배하는 신경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 눈꺼풀을 올린 거는 이제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그 다음에 위고등근과 안쪽고등근, 아래고등근, 아래빗근은 바로 눈돌림 신경이 지배합니다. 이 3은 제3 내신경이라는 뜻입니다. 제3 내신경. 그러니까 좀 외우기 쉬운데, 위빗근인 경우는 아까 저기 도르래 요거 있었죠, 그죠? 여기 있다 해서 도르래 신경이랍니다. 이 제4 내신경입니다. 도르래 신경이 위빗근을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쪽 고등근은 가돌림 신경이 지배합니다. 제6 내신경입니다. 요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눈돌림 신경이 지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특히 위 눈꺼풀 올린 근이 눈돌림 신경이 지배한다는 거 꼭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제 체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감 121쪽입니다. 제일 위에 안구의 외환근은 4개의 고등근, 2개의 빗근으로 구성된다.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라서 요런 거는 시험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1 안에서 각 외환근의 주작용과 보조작용 그림 6-3과 같은데 좀 있으면 보겠습니다. 보통 이 주작용과 보조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외환근 지배신경하고 이 같이 묶어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억하는 게 나중에 시험 대비하기에 좋을 겁니다. 자, 올림은 안구가 위쪽으로 회전하는 것이고 내림은 안구가 아래쪽으로 회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쪽 돌림은 안구가 귀 쪽으로 회전하는 것이고 안쪽 돌림은 안구가 코 쪽으로 회전하는 것이다. 안구의 회전은 각막 12시 방향, 각막 12시 방향을 기준 여기에 줄치시기 바랍니다. 코 쪽으로 회전하면 내회선 줄치고 귀 쪽으로 회전하면 외회선 줄치시고 보통 외회선과 내회선을 구별하기가 힘든데 각막 12시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코 쪽으로 돌아가니까 내회선, 귀 쪽으로 돌아가면 외회선. 그 다음에 외환근 지배신경은 그림에다 봤다시피 눈돌림 신경은 가장 많은 외환근에 작용해서 안쪽 고등근, 위 고등근, 아래 고등근, 아래 빗근. 그 다음에 가돌림 신경은 가쪽 고등근, 도래 신경, 위 빗근을 담당하고 있다. 지배신경 꼭 기억하시고 그거는 이제 페이지 123쪽에 요 보면은 제1 안에서 외환근의 작용이죠. 그죠? 요 작용에 외환근에서 주작용과 1차 작용, 보조작용, 2차 작용이 있거든요. 이 주작용과 보조작용에 대해서 같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암기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그림을 예전에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외우기 쉬울까 해서 이제 요 원리대로 하나의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보자. 여기서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것은 요 선들, 그러니까 근육이 있는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먼저 시험 문제 나왔다 이러면 빨리 그려야 됩니다. 빨리 그리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원을 빨리 하나 그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안쪽 고등근은 여기 코 쪽입니다. 코 쪽. 콧구멍 열어 있고, 자, 안쪽 고등근, 그 다음에 가쪽 고등근, 그러면 위로는 위 고등근. 이렇게 지선을 딱 꺼가지고 이거는 위 고등근이다, 요거는 아래 고등근이다, 그 옆에 거는 아래 빗근이다. 그러니까 위 고등근 옆에는 아래 빗근이다 하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 고등근 옆에는 위 빗근입니다. 아래 위, 위 아래, 이거 좀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 일단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작용은 여기에 이제 검은 선을 주작용했는데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쪽 돌림의 주작용은 일단 안쪽 돌립니다. 그 다음에 가쪽 고등근 같은 경우에는 가쪽 돌림이 바로 이제 가돌림이 거겠죠. 주작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위 고등근과 고등근들은 바로 이렇게 주작용이 위로 올림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아래 고등근은 내림. 이렇게 짝짝 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빗근인 경우에는 주작용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요 원 방향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림인 경우에는, 내림이 아니라 참 위 빗근인 경우에는 요렇게 똑같이 원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작용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꺼집니다. 이렇게 원 방향으로 꺼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꺾고 그 다음에 위로 꺾고. 일단 주작용부터 그렸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보조작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래 빗기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쪽 돌림과 올림, 여기에 보조작용이 되고, 위 빗기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쪽 돌림, 그 다음에 아래로 내림. 이렇게 그리면은 각 외환근에 대해서 주작용과 보조작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빠르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주작용과 보조작용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위 고등근이다. 그러면 이제 표를 한번 보세요. 책의 표를 보면은 위 고등근을 보면은 주작용 올림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보조작용은 내선과 안쪽 돌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작용 올림이고, 여기 보면은 보조작용 안쪽 돌림, 그 다음에 코 쪽 방향으로 도니까 내해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 빗근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외해선이 주작용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조작용 올림, 그 다음에 요 가쪽 돌림이
보조작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은 뭐 수월하게 이걸 암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림 120, 페이지 123쪽에 그림 6-3이었습니다. 그래서 123쪽에 이제 단한운동시 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한운동시 하나의 외항근의 자극을 받으면 그 대항근은 동시에 같은 강도로 억제되는 현상을 세링턴 법칙이란다. 그 세링턴의 법칙 줄치 놓으시고요. 즉 오른쪽을 쳐다보면 오른쪽 눈에는 가쪽 고등근을 수축하고 안쪽 고등근은 같은 강도로 억제되어 이완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단한운동, 즉 한쪽 눈이 운동할 때 한쪽의 외항근이 자극을 받으면 그 대항근, 즉 반대쪽에 있는 근육은 동시에 같은 강도로 억제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링턴의 법칙이라는데요. 세링턴의 법칙은 단한운동 시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헤링의 법칙이 나오는데 그거는 양한운동에 해당되는 법칙이거든요.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오른쪽을 쳐다본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오른쪽 내에 있는 가쪽 고등근은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수축이 되고 안쪽 고등근은 풀어줘야 되겠죠. 그죠?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같은 강도로 억제됩니다. 그래서 이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른쪽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눈, 가쪽 고등과 안쪽 고등근이 오른쪽을 쳐다볼 때는 서로 대항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억제되는 현상을 뭐라 하냐면은 세링턴의 법칙이다. 그렇게 자극을 받으면 그 대항근은 동시에 같은 강도로 억제되는 현상을 세링턴의 법칙이랍니다. 이거는 뭐 사실 시험에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양한운동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